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4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자, 조금 전에 장이 끝났고요. 현재 녹음하는 시간은 애프터마켓 2시 29분 미국 서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 4대 지수가 초반에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와, 금요일을 이렇게 피날레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죠. 다우는 플러스 1.56, 나스닥은 플러스 2.06, S&P 500 플러스 1.81, 러셀 2000 플러스 1.465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히트맵만 딱 봐도 오라클, 메타, 쟤 누구니? 넷플릭스, 디즈니 정도만 빨갛고 은행주도 오늘 그죠? 오늘부터 어닝 여러분 발표했잖아요. 은행주도 그렇죠? 웰스파고 정도만 빨갛고 나머지는 파란색. 근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테슬라는 또이또이 0.04% 하락한 252.31달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04 하락한. 자, 미국 증시가 중국이 더 이상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자, 지금 미국이 한번 때렸고 중국이 한번 때렸고 미국이 한번 더 때렸잖아요. 근데 중국이 더 때리지 않고 지금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풀리고 있어. 우리 더 대들지 않을게. 그렇죠? 그런 것에 따라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테슬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만든 차량을 중국에서 파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같은 조치는 전일 중국이 대미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한 직후 취해졌는데요. 테슬라는 중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차량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지만 최고급 모델인 모델 S 세단과 모델 X SUV는 미국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동차 설비라는 게 이게 사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대미 관세를 125%까지 올리자 이 차량의 중국 판매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미 증시가 일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오늘 T1이었거든요. T1이 뭐냐면 마지막에 테슬라를 보면 그래도 그렇죠? WP1을 만들어가는 지금 1시간 봉에 지금 여기죠. 200일선에 지금 터치가 돼서 그렇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프터마켓에서도 마이너스 0.02, 0.04로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테슬라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호팔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재가 나도 오르지 못하면 팔고 악재가 나와도 내리지 않으면 사라. 요즘 테슬라만큼 악재 두드려 맞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데나이브스조차도 목표가 하락 리포트 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버텨주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지금 테슬라를 더 추가 매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테슬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응원해도 우리가 테슬라에 물려있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관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한 주간 7.3%가 올랐고요. 이거는 22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들여다보면 지난주 수요일 날 쇼스키지가 나가지고 확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지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었죠. 미국 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대학원생을 추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미국 공화 상원 의원 4명은 IRA 세액 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연방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가? 좀 흥미로운 제목이죠. 미국 평화연구소는 전 세계 분쟁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1984년에 의회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40년 후 연구소는 내셔널몰 바로 옆에 위치한 유리와 산부 콘크리트로 지어진 본부에서 무장 대치 상황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 연구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설립법에 따르면 이것은 독립적인 비영리 법안이며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9일 트럼프는 이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인 조지 무스는 저항했지만 버티지 못했고요. 3월 17일 일론 머스크의 도치가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도치의 침입은 이 집단이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강행한 수십 건의 급습 중 하나에 불과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한 긴장과 도취의 전술적 특성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행동 대장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죠. 연구소 보안 책임자인 콜린 오브라이언은 진술에 따르면 남성들로 가득 찬 세 대의 차량이 연구소 본부에 도착했고 이들은 오브라이언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부터 건물 보안을 관리했던 계약업체인 인터콘의 계약인 케빈 심슨의 로비로 안내되었는데요. 계약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슨은 열쇠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냐면 도찌가 실질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딱딱딱딱딱 지금 이야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도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기술한 이코노미스트의 3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머스크는 트럼프가 악역을 맡긴 후에 버리려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많은 정보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테슬라 불매운동을 위한 경제적 손실도 보고 있죠. 스티븐 배넌 같은 마가 본진에서 벼르고 있고요. 통상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수석 고문과도 언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시민권 받고 미국으로 온 케이스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미국 권력도 자세히 천천히 재편될 텐데 트럼프 한 사람에만 의존하는 머스크로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거죠. 트럼프로서는 악역을 머스크에게 맡기고 과실은 자신이 취하고 있고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 트럼프 2기를 만든 두 개의 세력인 마가와 실리콘밸리의 테크 억만장자들 이 둘 중 결국은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마가가 이길 거거든요. 자, 머스크는 언제 그 역할을 다하고 퇴출될까요? 바로 이제 이 기사가 PADO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머스크는 근데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정치판에 뛰어든 것일까? 우리는 일단 정부 규제, 스페이스X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FSD라든지 이 규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랑? 맞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랑 일종의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머스크 천재입니다. 누구처럼 이용만 당하고 팽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 키는 결정적인 때에 쓰겠죠. 그렇죠? 자, 머스크 전용기 승무원 지침에 좋은 사람 와이파이 끊김이 싫어해. 무슨 말인가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머스크가 이용하는 전용 항공기 회사 승무원들의 업무 지침서가 해킹돼서 공개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거든요. 블룸버그는 개인 전용기 회사인 넷젯이 최근 사이버 공격을 받아 내부 문서 일부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는 주요 고객이 머스크에게 잘 응대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승무원 지침서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문서에서 머스크는 좋고 느긋한 nice, laid back 사람으로 묘사됐으며 그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한 승무원들은 먼저 잡담을 건네는 것을 삼가하도록 권고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또 그는 예기치 않게 와이파이가 끊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당일 여행 중에도 낮잠 자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는 연료 절약에 관심이 없으며 가능한 한 빠르고 직행으로 비행하기를 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문서 내용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블룸버그는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머스크가 이 전용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넷젯은 부분적인 제트기 소유권을 제공하며 일부 고객들은 소유자로 불리기도 하죠.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자신의 전용기 비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봇 계정을 정지시킨 일도 있죠. 기억나죠? 그때 막 어느 소년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띡. 자, 머스크 측과 넷젯 측은 모두 해당 승무원 지침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인 것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미국 소비자 심리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번 달 들어 예상보다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를 매월 표시하는 미시간대는 오는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0.8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 달 전보다도 10.9%가 급락한 거거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는 54.6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4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이번 조사에도 급증이 됐죠. 앞으로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7%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미국이 10%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1981년 이후 14년 만에 잠시만요. 고양이가 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밥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이는 미국이 10%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1981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를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의 위험을 높이는 여러 경고 신호를 보고하고 있다. 면서 사업의 여건과 개인 재무, 소득,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등에 대한 기대가 이달 들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경제가 물가 상승과 함께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소비자 심리 움직임에 촉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됐습니다. 자, 트럼프가 관세 정책 정말 잘하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시장에 동요되는 것을 좀 이렇게 얼레고 달래는 것일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모든 게 지금 지켜봐야지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은 관세 보복, 중국에는 좋지 않다 하면서 지금 중국도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일단 항복을 선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뭐죠? 그렇죠. 들이받아야 되는데 지금 잠잠하니까 시장은 또 자기식대로 좀 해석을 한 거거든요. 구글이 또 플랫폼, 디바이스 수백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들은 군살빼기라고 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렇죠? 자, 연준의 3인자죠. 윌리엄스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총재인데요.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은 5%, 인플레이션은 4%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 이거 참말로 트럼프 듣기는 되게 기분 나쁘겠다. 자, 여러분,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파산한 니콜라 공장과 설비를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루시드. 자, 루시드. 그렇죠? 어저께 뉴욕의 그 허드슨 강에 그 관광하는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어린아이 3명을 포함한 모든 승객이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또 경비행기 추락 사고해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관세 면제 가능성이 3%가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그에 반면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여러분, 저희가 일단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계속해서 우주국이 공부방 모집하고 있거든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때 멀미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그 신통방통한 공부법을 공부방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아셨죠? 미즈놀 VIP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여기 보면 VIP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여기 하단에 보니 이거 타고 지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